사랑하는 가족, 지인을 잃는 슬픔을 어째 말로 다 하겠습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반려동물과 이별하는 슬픔도 이건 정말 클 겁니다. 펜노스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반려동물이 세상을 떠났을 때 느끼는 우울감이나 상실감을 의미하는 말인데요. 그런데 반려동물과의 이별도 준비를 하면 슬픔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요? 반려동물과 이별하게 될 때 반려동물이 보내는 신호가 있답니다. 그게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고요. 또 반려동물과 이별하는 순간이 찾아오면 어째 대처해야 될지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조중원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려동물 장례식장을 운영 중인 조승원입니다. 아, 반려동물 장례식장을 운영 중이시군요. 네. 조중원 대표님 그러면은 그럼 그 장례 지도사 하신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죠? 아,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로서 장례식 의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려동물 장례학으로 대학교 특강 강의 중에 있습니다. 예. 앞서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다 보면 뭐 맞을 수밖에 없는 순간이 바로 이별의 순간일 텐데, 근데 네. 반려동물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뭐 어떤 신호나 징조를 보인다 하는데 어떤 게 있습니까? 아, 네. 우선 그 질문 중에 반드시 이렇게 찾아오게 되는 이별의 순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주 의미 있는 표현이겠습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새롭게 언급되어지고 있죠. 반려동물과의 이별에서 오는 펜노스 우울증. 네, 다시 말해 펜노스 증후군의 예방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표현입니다. 언젠가는 올 이별이 아닌 반드시 올 이별이라고 받아들이고 인정을 한다면 반려동물과의 평소 추억 만들기에도 오히려 적극적일 수 있으며 미리 천천히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별에서 오는 충격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 다시 본론으로 반려동물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보이는 신호나 징조를 좀 설명드린다면 크게 4가지 증상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음식과 물을 거부하게 되죠. 음식과 물을 거부하는 건 사실 가장 흔한 행동 변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체중이 급격히 빠집니다. 먼저 음식과 물을 거부하기 때문인데요. 예. 사실 이때는 해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호자분들께서 많이 힘들어하는 안타까운 단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활동량이 많이 없어집니다. 예. 그때가 되면 아이가 대변이나 소변을 못 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저귀를 좀 채워주시는 것이 필요한 단계이고요. 예. 네 번째로는 호흡이 평소와 좀 다르고 코가 말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드린 증상이 순차적으로 오고 있다면 예. 정말 이별이 좀 임박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꼭 아이 옆에서 손도 좀 잡아주시고 괜찮다는 따뜻한 말과 눈빛을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아이도 불안하지 않고 정말 편안하게 마지막을 보낼 수 있을 겁니다. 예. 그 반려동물을 아이라는 네. 표현을 써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아,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상황은 사람이 네. 이별할 맞습니다. 때 그 예. 전의 모습과 거의 뭐 동일해요, 그렇죠? 예, 네, 예. 네. 근데 이제 반려동물과 이별을 좀 미리 준비한다면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뭐 슬픔이 좀 덜할 수도 있다, 많은 것들을 함께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별하기 전에 그 반려인이 해주면 좋은 행동 어떤 게 있을까요? 아, 네. 그 이별을 미리 준비한다면 슬픔이 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좀 말씀 또 해주셨습니다. 네. 예. 좀 더 설명드린다면 이 슬픔이 고통으로 변질되는 고리를 예방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 상황에서 슬픔은 사실 당연한 감정작용입니다. 그러나 후회와 죄책감 등으로 슬픔이 고통으로 되는 것은 펜노스 증후군의 연결고리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이별을 미리 예상하고 미리 준비한다면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 중에 후회로 남을 만한 행동들을 최대한 방지하게 될 것입니다. 예. 다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이별 전 아이에게 해주면 좋은 행동에는 6가지가 있습니다. 예. 네. 그 첫 번째로는 아이와 사진을 꼭 간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진을 간직해라. 네. 예. 최근 경험을 좀 말씀드린다면 3년 전 장례를 진행하신 보호자께서 연락을 오셨습니다. 예. 그 장례 추모식 때 사용한 아이 사진 파일을 좀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그 이별 후에 주변에서 사진이나 이런 건 정리하는 게 덜 힘들다고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정리를 다 했더니 네네. 기억에서 아이의 모습이 좀
점점 흐릿해져서 아이에게 너무 미안하고 죄책감이 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꼭 이별 후에 아이 사진을 좀 지우지 마시고 간직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고요. 예. 두 번째로는 반려동물과의 반려인들과 소통을 많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인들 소통을 네. 많이 해라. 네네. 동호회나 뭐 카페 활동 등을 통해서 아이에게 친구를 좀 만들어 주시고 예. 또 같은 추억을 공유할 수 있는 지인을 만들기를 좀 바랍니다. 그러면 이별 후에도 나의 마음을 진심으로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우울감을 좀 떨쳐낼 수 있습니다. 예. 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산책을 좀 많이 나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이별을 경험한 보호자분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게 이 산책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일 때문에 뭐 바빠서 산책을 많이 못 시켜주고 아이 집에만 좀 두었다는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아이와 좀 많이 나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건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좋아하는 음식을 좀 마음껏 먹여주시고요. 다섯 번째는 우리 반려동물과 추억의 장소를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아이가 생각날 때 그 장소에 찾아가 아이와의 추억을 좀 되새기시면 예. 그 행복감으로 페노스 증후군을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네, 좀 마지막으로 아이의 뭐 털이나 치아를 좀 보관할 수 있으면 또 보관해 주시면 좋은 게요. 보관하시다가 기억하고 싶으실 때 꺼내 보시고 채취를 좀 느끼신다면 위로가 되어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 근데 네. 이제 막상 이런 반려동물이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게 생각하실 분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보통 보호자분들께서 당장 이렇게 그 아이가 좀 떠나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 예, 예. 대부분 곧바로 장례를 진행하시는 보호자분들이 많으십니다. 예, 예. 뭐 직장 출근이라든지 등교 등등의 이유 때문입니다. 또 간혹 보호자분들께서 반려동물이 또 숨을 거둔 후에 반려동물 몸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하셔가지고 허둥지둥 장례를 빨리 치르시는 경우가 있으신데요. 네네.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대체로 외부 상처가 없는 경우에 그 아이 몸에는 24시간에서 48시간 동안은 아이의 몸에 뭐 부패나 손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예. 급하게 서두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와 어느 정도 시간을 좀 보내시다가 마음의 준비가 다 되셨을 때 장례를 진행해 주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근데 이제 당장 그 뭐 사람이나 동물이나 네. 옆에 이렇게 주검으로 있으면은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아가지고 좀 빨리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제 동물의 사체는 원래 뭐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거죠? 그 안타까운 좀 현실이지만 예. 현행법상 반려동물의 사체는 폐기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땅에 묻어주는 매장은 현재는 좀 불법이고요. 합법적인 방법이라고 하면 장례식장에 이용하거나 동물병원에 위탁 화장하거나 그리고 좀 아주 힘든 말씀이지만 예.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폐기물로 처리하는 방법이 현재 예. 이게 매장이 현재는 불법이군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반려동물을 장례식장으로 보내줄 경우에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됩니까? 장례식장에서 보내주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요즘은 반려동물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족으로 여기는 문화이다 보니까 네. 사실 사람의 장례 절차와 실제로 많이 흡사합니다. 그래서 반려동물 장례라고 하면 화장을 하는 것이라는 정도가 일반적이었지만 예. 최근에는 화장 절차 전과 후의 과정이 중요시되고 세분화되었습니다. 크게 좀 단계를 말씀드린다면 연습 과정, 장례 추모식, 화장, 유골 처리 과정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비슷한데 하여튼 그 장례 지도사분들이 이렇게 시키는 대로 하는 방법, 그게 좀 장점이긴 하겠네요. 마지막으로 부산 시민들께 한 말씀 짧게 남겨주시죠. 네. 저희 반려동물 장례장에서는 2020년도부터 기미 지역과 부산 북구 지역을 대상으로 로드킬 혹은 자연사한 길냥이 무료 화장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죠. 12월 20일부터는 부산 전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부산시와 협약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러한 사실을 모르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주변에 캣맘과 캣데디 분들이 계시다면 꼭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2년 1월부터는 그 말씀하신 것처럼 4호 조치 원데이 클래스 무료 강의도 있으니까 예. 예.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많은 참여 고맙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중원 대표였습니다.